사실 승리자는 사마이, 조조 뭐 이런 애들인데 실제로 뜬 건 관우야. 얼마나 떴으면 관우가 나중에 관왕이 됐다가 왕으로 자기가 올라갔다가 관제가 돼요. 관우는 황제까지 올라가.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관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관우 얘기. 여기 위태천 여기 있네. 위태천 또 찾았고. 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 호텔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뭐 반점, 주점 이런 데 거기 가면 대부분 다 관우 아니면 포대화상이 맨 입구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다 모셔놓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그런 문화들이 없어졌지. 그래서, 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호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게, 그래서 입구 쪽에 그렇게, 모시는 문화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또 다른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들어가는 쪽에 거울을 붙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면 거울을 붙이면 거울이 삿된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거울의 신성함. 거울은 나쁜 것들을 얼굴을 비춰서 자기를 놀라게 하는 효과. 그냥 들어. 거울이, 거울 얘기하면 또 긴데. 자기 얼굴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은 얼굴을 보면 시겁하고 놀란대. 그래서 도깨비나 뭐 이런 애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야, 그거 달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 막 시겁하대. 그래서, 이제 도망간다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변신하거나 뭐 이런 놈들, 뭐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했어요. 뭐 이러면 그게 다 이제, 변신한 놈은 본 모습이 보인대, 거울에는. 사람은 착각을 하는데, 눈은 착각을 하는데, 거울은 그 본 모습을 비춘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귀신이나 이런 애들은, 거울에 안 나타나요. 거울에 안 찍힙니다. 헛된 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상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고, 거울이 신성성을 가지는 거는 청동기 사회의 제사장이 소유한 어떻게 보면 신성한 물건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 환웅이 삼종신기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하늘에서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왔다. 천부인을 거울, 방울, 칼로 봅니다. 거울, 방울, 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본 천안가에서 아직도 그런 유물이 존재해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최남선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러한 설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겠나라고 추정되는 보편적 설입니다. 그리고 그 삼종신기 중에서 거울은 사실 사라졌고, 방울, 칼은 아직도 무당에 의해서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칼춤 추고, 그 다음에 방울 흔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거울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거를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 입구 쪽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그게 달마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딱 열면 보이게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좀 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거 안 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게집, 뭐 내가 장사를 한다거나 뭐 식당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삿된 게 들어와야 벅적거리고 장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야리한 벽사 인테리어, 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거 들어봤죠. 어떻게 보면 벽사 인테리어,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제가 이제 금강저 같은 거 거실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놓든지 거실에 놓든지. 원래 거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 대청마루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집안에서 신성하고 제사를 모시는 공간. 제실이 따로 없는 집은 다 마루에서
마루도 없는 집은 그 정도 쩔이면 그냥 제사 안 지내는 집이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제사라는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사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막 개나거리나 지금같이 지내는 게 아니고, 개나거리나 지낸 지 진짜 얼마 안 된 일이거든요, 제사가. 조선 말에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다 양반을 표방하고 이러면서 그게 제사 문화가 확산됐는데, 불과 한 200년도 채 안 지나서 지금 이제 서로 하기 싫어서 폭탄 돌리기가 됐죠. 뭐 하루 확대를 시켜서 바보들 하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다 신분과 지위랑 관련돼서 누리는 어떻게 보면 특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을까? 예전에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영화 보면 뭐 엄청난 파티, 예, 하루에 수십억 들겠는데 하는 그런 파티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안 전체, 자기 집이 무진장 큰 저택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파티. 그런 거 영화 보면 있잖아.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나 좀 불러. 나 구경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쩌리들은 그냥 집에서 애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이제 학예회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딱 그런 정도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가 힘든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쩌리가 하니까 힘든 거야.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뱁새가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며느리가 원래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쓰면 되지. 뭐 파라오가 피라미드 진 줄 아냐? 진시황이 무슨 만리장성 쌓았어? 쌓으라 하면 되는 거요. 근데 쌓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가 쌓으니까 힘든 거요. 누가 쌓으라 했나? 아니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왕이 제사 지내면 뭐 왕이나 왕비가 뭐 제수 음식 잠명하느냐? 대장금이 했겠지? 아니 안 그래? 다 그랬겠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편화시킨 뒤에 힘들다고 뭐 대대로 해온 것처럼 확인해 보면 대대로 안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 별로 안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마루 없으면 마루도 없다 이 정도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 스님들이 싫어하는 스님도 있어. 그거라도 한 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데, 아유 그게 아니고 사람이 행복해야지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벽사, 그리고 이게 달마도를 놓는다거나 불교인 집에서는 불자를 써서 크게 놓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없죠. 그거 다 유행 패턴이 있어요. 요즘은 저런 거 뭐 액자나 이런 걸 거는 시절이 아니요. 또 큰 거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놓는 시절도 아니고, 예전에는 한자로 막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면 있는 집 같은데, 지금은 저런 거 한자로 막 이상한 거 써가지고 놓고 막 이러면 딱 꼰대 같이 보이죠. 개꼰대 이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절들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디자인이 중요한 뭐 이런 시절이고, 그래서 집안에도 원래는 불상을 모시고 예전에 고려시대 때 다 그런 유풍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졌지. 조선을 거치면서 숭유억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뭐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쌀 농사랑 결합돼서 단지로 이렇게 단지 같은 데다가 쌀을 넣어놓고 뭐 세존단지라는 동,
뭐 제석단지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석천과 연결시켜서 뭘 하기도 하고 부처님하고 연결시켜서 세존단지라는 둥 뭐 이렇게 하고 집안에다 모셔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남은 자녀 유품이지. 예. 예,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이제 무속과 이제 결합된 걸 가지고 돌아와서 뭐 곡물 숭배, 우리는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곡물 숭배, 그 중에서 주식 숭배가 있죠. 그 쌀에 대한 숭배죠. 예, 지금 보면 조금 웃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먹을 거 많은 시절에는 쌀을 뭔 숭배를 하냐, 딱 봐도. 그런데 지금도 그 유풍이 남아 있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반찬은 남기는데 밥은 절대 남기면 안 돼. 그리고 밥 뚜껑에 밥을 덜어놓고 먹어. 많을 것 같으면. 많을 것 같으면 밥 뚜껑에다가 밥을 덜어놓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재활용 안 한다니까. 식당에서 그걸 재활용할 거야. 뭐 할 거야. 결국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건데 이렇게 버리냐 저렇게 버리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남기라고 얘기를 하지. 남기라고. 남기는 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 남기는 게. 못 먹고 못 살 때는 굶는 사람이 있는데 남기는 건 죄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계속 남겨야 돼요. 다 먹는 바람에 사람들이 줄이지를 못해. 밥공기가 60년대에서부터 보면 계속 밥공기가 줄어들었거든요. 음식점 밥공기 줄어들었거든요. 더 많이 만약에 예를 들어 손님들이 계속 남기는 모습을 보이잖아.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다 먹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덜어놓고 뭐 이래가지고 분산시켜서 다 먹은 것처럼 해놔버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못 줄여요. 정부 입장에서도 못 줄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거 해서 표준 밥공기 있었어. 그래서 식당에 그 밥공기들을 줄여서 그때는 쌀이 부족하니까 곡물을 좀 소비를 줄이려고 했었던 그게 있었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나라가 거지 같으면 식당 밥공기를 정부가 기준을 정해. 이 나라가 진짜 웃겼던 나라라니까. 지금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요. 제가 얘기했잖아. 애 많이 난다고 국가가 국민 남성을 상대로 고자를 만드는 나라. 야, 참 미친 나라지. 그리고 애를 많이 난다고 여성을 상대로는 어떻게 했냐면 낙태를 강요하던 나라야. 낙태를 강요하던 나라. 야, 진짜 미친 나라, 미친 나라. 그러더니 불과 한 두세 대 지나니까 애를 낳으면 애국자다. 참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너무 좀 미개하지.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야, 국가가 국민을 거세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나?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 토국도 그런 건 없을 거다. 진짜. 그리고 여성을 상대로는 낙태를 강요해. 계속 낙태하도록 만들어. 야, 이런 미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지, 이 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런 시절이. 생각을 해봐. 전 국민이 갑자기 애국가가 울리면 전 국민이 서 있었다니까. 국기 하강식 뭐 이렇게. 야, 북한은 내가 모르겠는데 중국도 그런 거 안 한다. 중국도 그런 거 안 한다. 이 나라에서 했었다니까. 참. 그리고 기생충이나 이런 거를 퇴치해주기 위해서 남자 거시기에 DDT를 뿌려줬던 나라. 바지를 들으라고 해서 머리 위에 장발 단속한다고 머리를 경찰이 길 가던 사람을 시민을 잡고 머리를 잘라버려. 가위로. 그리고 여자는 미니스커트 입는다고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그거 성희롱도 그런 성희롱도 없을 거야. 그걸 재가지고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런 걸 하는 나라가 외국에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보고 저 미친놈들 이랬을 건데 여러분이 사셨던 시절이에요.
여러분이 사셨던 시절. 야, 참 지나고 보면 진짜 미개했던 나라. 미개했던 나라. 야, 프랑스 같으면 그거 나라 뒤집어졌다. 프랑스 같으면 그거 완전 뒤집는다. 쟤네 같으면. 그래서 요렇게 벽사의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글귀 같은 거, 좋은 글귀 같은 거를 한자로도 이렇게 해서 액자만 붙이는 거 말고 기둥에도 써붙이고 그게 주련, 대련 문화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문짝에 용호를 쓴다거나 안 그러면 뭐 그림 같은 걸 붙여서 종교 그림 뭐 이런 거 붙이는 또 문화들이 중국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벽사 인테리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야리한 거를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신기하긴 하고 언젠가 한번 들어봤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어렸을 때 봤거나 이런 느낌은 있는데 막상 알아도 그게 도움은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자, 중국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중국은 너희들이 뭘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우가 1등이에요. 관우가 1등. 그 다음에 포대화상과 관세음보살이, 포대화상이 개차라고 하는 스님이고 실존 인물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는 그 문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원래 있었지 싶은데 거의 없어. 그런데 일본도 남아있고 중국도 남아있었죠. 일본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이 된 경우 있잖아. 이삼평이 도자기를 아리따 도자기 뭐 이런 거 만든 저 어디야 나가사키 도자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원류에 해당하는 게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 저 임진왜란 때 끌려갔다가 거기서 고령토를 발견해서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 집안.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에 가면 유명하죠. 그 이삼평 집안은 대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도자기를 더 이상 가업에서 만들지 않는데 정부에서 지금 만들으라 해서 만들고 있대. 그리고 심수관 집은 계속 만들고 있고, 심수관 둘 다 한국 사람 계열이에요. 조선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때 그냥 재표관 좀 약간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게 또 재밌어. 그런 얘기하면 또 재표가면 힘들 것 같지. 조선보다 나았다. 조선보다 나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예전에 재표 갔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조선보다 나았다. 조선보다 나았다. 조선 진짜 거지 같은 거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 이런 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삼평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으로 올라갔지. 신으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살도 실존 인물이 보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차라고 하는 스님이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한 명 갔잖아요. 그게 이제 김지장 스님. 그럼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 둘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중국 이렇게 잘 나가는 집 가면 다 이렇게 아니면 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대화상은 여러분 박관장반하고 비슷합니다. 배가 나오고 배 까고 어떻게 보면 중국 그 베이징 비키니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 베이징 비키니. 이렇게 가슴은 노출하지 않는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슴까지 요 옷을 말아 올리고 배때기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베이징에 가면 많다 그래서 베이징. 북경 비키니야. 있어. 많이 있어. 근데 꼭 탓할 건 아닌 게, 저희 어렸을 때 서울에서도 아저씨들이 그러고 있었어.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88 올림픽이 진짜 한국인의 의식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니까. 그때부터 줄 섰지 그전에는 줄 서는 게 어딨어. 새치기에서 그게 기술인 거야. 기술이고 예술이고 낭만이고 무슨 뭐 바보도 아니고 왜 줄을 서. 눈치껏 싹 들어가는 거지. 그러던 시절이야. 야생이야, 야생. 힘없고 고지식한 놈은 그냥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야. 그런 경쟁사회. 그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키운 거예요. 거지 같은. 그래서 그런 포대화상, 배 내밀고, 그리고, 저도 이게 배가 나와서 큰일인데, 제가, 이게 지금 카메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살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제가 살찐 체질은 아닌데, 배가 나오는 게, 이게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돼. 이게 제가 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 나오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그게 단전호흡이에요. 단전호흡 계열을 하면 배를 계속 아랫배를 내미는 훈련을 한다니까. 그래서 중국 신선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그러면 아랫배가 나오는 거하고 대가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대머리와 배나옴이 있다니까. 중국 신선도, 남자 신선도를 잘 봐. 여자는 이제 선녀라고 하는 거고 남자는 신선이거든요. 특징입니다. 머리가 벗겨진다는 건 양기가 충만해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대머리가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에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는,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뭐 정상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대머리 털만 없고 개뿔도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거 그냥 속설이야, 속설. 양기가 위로 뻗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풀이 안 자랄 정도로 그렇게 된대. 그리고 배가 나온다는 게 이게 단전을 잘 강화시켰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단전호흡하면 배를 내미는 복식 호흡을 하니까 그게 연습이 계속되면 내미는 것만 하지 줄이는 걸 잘 안 해. 그래서 도인들 이렇게 그림 보면 옛날 그림 다 마찬가지예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래쪽에, 배 아래쪽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두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단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외단이 원래는 주류예요. 외단은 포박자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가롱치천의 포박자, 그 다음에 위백량의 참동계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오는 얘기인데 금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금을 만들어 나바고, 유황, 주사 이런 걸 섞어가지고 금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금을 먹으면 신선이 되는 거야. 먹자마자 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너는 왜 금을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금에 대한 추구가 생기는 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길게 얘기해 주면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금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하거든. 예. 제가 또 금요법에 또 어떻게 보면 뭐가 있거든. 그래서 외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금을 만들어서 먹는 거고 먹자마자 바로 신성이 돼서 바뀌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태청신단이라고. 그리고 그거 못 만들면 금 씌운 약을 먹어. 그래서 모든 한약의 환약 중에 최고는 다 금을 씌워. 공진단도 비싼 거 금을 씌워. 그 금을 씌우면 되게 비싸냐? 안 비쌉니다. 그거 단가가 한 1,500원, 그거 하나 씌우는데 한 1,500원 정도 할 거야. 별로 그렇게 큰 돈 안 들어. 그런데 요즘 금값이 올라서 한 2,000원 할란가 모르겠다. 뭐 모르겠어요. 그게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씌우면 되게 고급인 것처럼. 그래서 금단, 은단이라는 게 있어. 금단, 은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외단이에요. 그걸 먹으면 이제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약을 만들다가 그거는 실패를 했고
이제 얻어 걸린 게 그 유명한 보약입니다. 그래서 한약에는 보약 개념이 있고 양약에는 보약 개념이 없어. 양약에는 약간 뭐 비타민 뭐 이런 계열이 있는 거지 보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걔네 항목 자체가 없다니까. 보약 먹으면 살쪄. 그래서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먹고 내가 신성이 되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죠. 이거 청나라 초기까지 황제들이 이거 먹고 죽습니다. 중금속 오염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황제들 입장에서 반복될 수 있었던 다 가진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는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은, 유황, 주사, 납 이런 걸 섞어서 만들거든. 그래서 그게 중금속 오염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먹은 놈은 효과가 난다니까. 신선세계가 보인다니까. 신선세계가 보인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금속 오염으로 애가 또라이가 되는 거야.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지금 또라이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 그러니까 먹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신선세계가. 우리 어렸을 때 그 약간 안 좋은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본드 같은 거 환각하고 와가지고 뭔 얘기 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나간대. 내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들었거든. 중고등학교 때. 이게 뭔가 나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는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육맥신검 이런 거 무협지에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막 곰기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라이가 되면서 자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오래 못 삽니다. 예. 이 중금속 오염이 지금은 무지하게 위험하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지. 인지하고 있지. 그리고 그거는 체외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 싫어하는데 월정사에서 반찬이 가지가 나오면 하나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 중금속 오염 배출에서 가지가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중금속 오염이 쉽게 배출은 안 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어렸을 때 했어요. 이걸 했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근데 수은이나 이런 거는 피부로 흡수가 돼요. 호흡기로도 흡수가 되고 피부로도 흡수가 돼. 먹어서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특이하게 된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자꾸 승질을 부리고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이런 거는 그때 그 중금속 오염이 돼서 원래 중금속 오염이 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니야, 쉽게 안 빠져. 쉽게 안 빠져. 이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불교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게 위진남북조 남조 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 불성이 원래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사리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사리가 나중에 어떤 생각, 정신적 요소로 생각해서 나중에 열애장, 불성 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열반경책에 있어요. 열반경책에 나온다.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이게 내단이라고 하는. 그 불성의 영향을 받아서 안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내단이에요. 그러면 왜 배꼽 밑에 있느냐? 배꼽 밑에 세치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한치, 두치, 세치 뭐 이렇게 하잖아. 요게 한치. 예. 세치 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미부사는 왜 기어댕겨? 사람이 없어 보이게. 그래서 그 세치 밑에 있다 어쩌다 하는 거냐면 인도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고 중국 사람은 배가 뇌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장 강력한 센터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거기에 그 핵심에 단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의 영향을 받고 중국식으로 그걸 변형시킨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 사리를 불상에 모실 때 요 정수리에 뚫고 모셔. 중국은 배에다 모셔. 그래서 복장이야. 그래서 복장. 배에다 모신다. 그래서 요 배가 커지는 게 그 단이 배에 있다. 그 다음에 배를 키우면 뇌가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배를 이렇게 야씨 나 거기 낚여가지고 근데 그 오래 해가지고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포대화상도 배가 나오고 중국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요 관우도 이게 지금 굉장히 비만이잖아. 하복부 비만. 안 보입니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 아니 중국의 도상들 다 그래요. 뭐 장군 도상도 그렇고 뭐 다 그래. 늘씬하게 쫙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배가 튀어나온다는 게 요즘으로 치면 야, 참 너 머리 좋게 생겼다. 이런 거에 해당. 참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수행이 많이 됐고 지금은 게으르고 더럽게 처먹고 그거의 결과지. 처먹은 결과의 퇴적물이지. 지금은 그런 거. 지금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도상을 이해할 때 그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배가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리를 튀어나오게 하는 것들이. 이거는 이제 또, 머리 쪽 문화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가 불교를 타고 좀 들어오는 게 있어 또. 그러면 요걸 또 올린다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관세음 보살은 뭐 다 아는 거고요. 관세음 보살. 원래는, 남인도 쪽에서 신앙되는 거고, 관세음 보살이 이제 떡상하게 되는 게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바다의 수호자. 불교에서 바다의 수호자가 지장보살이 떡상하게 되는 이유는 지장보살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거는 사후 세계에서 빼주는 역할, 약간 그 변호인 역할을 맡으면서 지장보살이 뜨게 되는 거고, 관세음 보살은 해상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면서 뜨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타락가산 이런 데 전부 바다. 어디든 관세음 보살이 있는 데는 관음 기도 도량은 전부 다 물소리 들리는데,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전부 물소리 들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있고, 포대화상이 왜 배가 나왔느냐? 그러한 전차로, 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가 나온 거를 긍정하는 아주 문화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리고 포대에다가 뭐 음식을 넣어서, 음식이든 뭐든 사람이 주면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빼서 주고, 아이고, 그 찝찝해서 누가 그걸 먹었나 싶은데. 뭐, 그렇게 했었다는,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소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 무료급식소. 집단 무료급식소는 신행이라고 하는 수나라 때 신행 3개교, 수나라 전부터 뭐 조금씩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건 수나라 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무차법회, 뭐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평등하게 무엇을 나눠주고 이런. 중국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을 꼽으라면 중국이 가족주의고, 동아시아 문화가 이게 가족주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정신적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러는데 기부금이 있냐? 다 대가성이었지. 기도를 붙이는 거고, 뭐 제를 붙이는 거고, 뭐 불사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 판매예요. 이게 일종의. 기부는 진짜 무조건적인 무대가로서 네가 알아서 써라고 주는 거고, 그 비율은 극히 낮아요. 진짜. 극히 낮아.
그래서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스님들이 상담 같은 걸 하지 않느냐? 상담 2시간 해봐라. 10,000원짜리 하나 안 나온다. 축원 10초 읽어봐라. 이거 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읽지. 상담을 왜 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상담이나 이런 게 사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정신적 가치에는 금액을 매기지 않는다니까, 동아시아는.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야. 이게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동아시아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지향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정치지향적이고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몇몇 코드들이 있어. 그런데 파괴주의적인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파괴주의자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전국시대 때는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묵가학파. 그 묵자학파가 협객의 시조라고 그렇게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딱 도와주고, 이름이라도 하면서 간다는 그 협객.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이거 따라하면 현실은 뒤지게 맞고 내가 왜 나댔지 이렇게 된다. 그거 그렇게 안 돼. 생각하고 달라. 그 협객의 시조를 묵자로 보거든요. 그리고 3개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내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죽은 뒤에 보상받는다. 죽은 뒤에 보상받는다. 그런데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안 먹혔죠. 보상은 살아서 받아야지. 죽은 뒤에 뭐 받았다는 놈 뭐 제대로 못 받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기독교나 이런 게 사실 잘 안 기독교나 이슬람이 생각보다 못 움직였던 게, 죽은 뒤, 현세주의자들이 여기가 다수인데 죽은 뒤에 보상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먹혔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동아시아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막혔던 게 제사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상숭배의 구조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세주의예요. 현세주의. 지금도 돈 좋아하지. 자기 목적, 희망, 이런 거 여러 가지, 삶의 행복 이런 것도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제가 연예인 지망생이 되고 싶은데요. 그럼 뭘?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야.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데 예술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시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러냐면, 의대를 가야지. 이놈 새끼 뭔 개 풀 뜯어먹으면서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돈을 댔는데 뭔 헛소리야. 보살님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생을 그리 살아왔잖아. 그런데 의사가 되면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도 있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경주 김성철 선생님 같이 저렇게 당신은 서울대 나와서 치과 의사를 했는데도 막 적성에 안 맞아서 결국 때려치고 뭐 불교대를 가서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대. 그러더니 그 의대 나온 것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가 그 심장 안 좋은데 자꾸 뛰어댕길 때 내가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는 무슨 개뿔이 강화야. 심장이나 이런 건 근육 강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의대 출신인데 돌아가셨죠.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뵌 분 중에서 최고급에 속하는 진짜 대단한 분인데 너무 안타깝죠. 저랑 같이 했으면 굉장히 재밌는 일을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한국불교학회에서 1주년 돌아가신 1주년 제가 추모 세미나 이런 것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당신 행복한 거 해서 살다가 당신 의지로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보면 그거 행복하다고 생각해. 스티브 잡스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치료 안 받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다가 죽었죠. 그때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자기 고집을 꺾었으면 한 10년은 더 살았을 수도 있어요.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최고의 의료 혜택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버틸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끝까지 우겼죠. 맨발로 인도 댕기고 이랬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끝까지 우겼죠. 우긴 결과는 뭐냐? 죽음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 소신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갔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평생 수행했다는 양반들이 뭐 병원에 누워가지고 뭐 이런 거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뭐 이런 거 아유 내가 좀 추접지. 예. 그냥 죽는 거지 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물질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뭐를 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직업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어디 학교를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복 만족도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단 돈 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는 것들로 편제가 돼 있지. 아니, 맞잖아. 굉장히 물질적이라니까. 굉장히 물질적이라. 뭐 궁시렁거려? 그래서 이 포대화상 배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관우 얘기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관우까지 다 왔어. 그래서 포대화상 약간 복신 느낌이에요. 복신 느낌. 그 다음에 아이의 수호자도 될 뻔했던 것 같고, 아이들의 수호자가 되면 굉장히 떡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많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삼신 할머니가 귀자모를 막았다. 인도의 귀자모를 막았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죽은 아이의 수호자가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애를 보내주는 거는 관세음보살, 송자관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관우 얘기를 하는데, 관우 전해를 또 알아야 돼요. 관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찰에 가면 다 똑같아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금강역사가 둘이 있어요. 금강역사가 나라양금강, 밀적금강 이래가지고 둘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천왕전이라고 되어 있어. 천왕전. 여기에 동남 서북,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요 다문천왕이 오야예요. 북방 요입니다. 요 다문천왕 창을 들고 있고 탑을 들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탑 잃어버렸죠. 탑 없으면 여기에 몽구수 쥐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어디 찾아보면. 뭐 그렇다 치고 북방 다문천왕 이렇게 사천왕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요 앞쪽에 포대화상이 있습니다. 배 까고 있는.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어. 배꼽은 참외 배꼽. 아니 중국에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뒤쪽에 위태천이 있습니다. 위태천.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룹들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그룹들. 위태천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위태천. 날개 모자 쓰고 있는 봉익관이라죠. 쫙 이렇게 스칸다라고 하는 신중단에서 보면 저 밑에 쪽 아래쪽에 저 금강절을 들고 있는 무관복장을 하고 있는 게 위태천 가운데. 예, 동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위태천 스칸다. 동진보살이 동진이라서 동진이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고요. 예전에 그 꼬마 장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유명한 장군이 있죠.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아기발도. 왜 아기라는 얘기야? 애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기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의 힘도 세고 체력 회복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스칸다도 내나 뭐 그런 계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봐봐. 요 센 게 위태천, 그 다음에 북방 다문천왕, 비사문천. 그리고 요거를 딱 넘어 들어가면 이쪽에 종루 고루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쪽에 가람각이라고 있어요. 가람전 이렇게 절을 지키는, 가람이 절이거든요. 가람전 이렇게 지키는 어떠한 신이 한 놈이 있어. 들어가 보면 특별하지 않으면 90%는 관우입니다. 관우가 절 안에서 절을 지키는 게 관우라고?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걸? 왜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나오는지. 요 포대화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이 포대는 설명을 드렸고, 불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호자의 역할, 수호자, 수호천사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제일 먼저 드러내는 거는 비사문천이에요. 북방 다문천입니다. 다문천. 실크로드 국가 중에, 서역 지역의 실크로드 국가 중에 호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탄. 허텐이라고도 하는데, 옥 나오는 데입니다. 옥. 그래서 거기서 옥이 많이 나와서, 그쪽 옥이 들어온다 해서 옥문관이 있어. 옥문관. 예. 호탄 옥이 원래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호탄 옥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그 호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호탄이 옥만 유명한 게 아니고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되는 데가 호탄입니다. 지장신앙의 1차 완성지가 호탄입니다. 1차. 지장신앙. 2차는 뭐냐? 중국으로 와서 사후세계와 연결이 돼. 그게 2차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은 2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완성지가 호탄이고, 이 실크로드가 여러 무역루트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무역루트가 아니고 여러 대상들이 교차하면서 문화의 용광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화엄경의 완성본이 나오는 걸 호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이게 다 인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비사문천 신앙이 있고, 요 비사문천 신앙이 있고, 이 국가의 수호신입니다. 이 호탄의 국가 수호신이 비사문천이야. 유럽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오래된 도시들은 그 도시를 수호하는 성인들이 있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도시의 수호 성인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수호하는 신이 비사문천이야. 그리고 이 비사문천의 똘마니가 그 몽구스. 그래서 비사문천은 탑을 들거나 몽구스를 잡습니다. 근데 몽구스로 바뀌는 게, 원래 인도에서는 탑을 들었는데 몽구스로 바뀌는 게 호탄 때문에 그래요. 호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몽구스 신앙이라고. 몽구스가 몽구스를 보쥐라고, 보물쥐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고양이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물들을 모은대. 뭐 몰라 왜 뭔 얘기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뭘 모은대. 그래서 그 보물을 토해낸다. 이래서 보물의 수호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몽구스를 가지고 있으면 보물이 잘 모인다. 두꺼비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두꺼비 저금통. 두꺼비는 이렇게 파리 잡먹듯이 딱 먹고 이렇게 안 뱉는 거야. 그리고 아예 응가도 못하게 항문을 막아놓은 두꺼비가 있지. 그게 삼족섬이라고 중국에 가면 두꺼비인데 두꺼비가 있고 여기 다리가 두 개가 있고 뒤에 다리가 하나 있지. 싸는 데를 다리로 막았지. 삼족섬. 그래서 돈이 모이기만 하고 새 나가지 않는데. 예. 그래서 그 삼족섬. 보살님이 옛날에 그 하나 사줬다니까. 내가 내 방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영험한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유행했던 거는 두꺼비 다음이죠. 돼지지, 돼지. 돼지는 돈가스 하듯이 그 돈이라 그래서 돼지. 예, 돼지. 돼지 저금통. 요즘 뭐 돼지 저금통 뭐 안 쓰지. 다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몽구스가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 몽구스가 있었다더라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해지는 거는, 요 비사문천 신앙이 유명해지는 거는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 현종 때 아마 현종 때 맞을 거야. 중종 때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걸로 논문도 썼었는데. 그때 서북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안서도부 되겠죠. 서북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더니 그때 이제 밀교 시절이거든. 밀교 시절. 그때 밀교의 3대가라고 있어요. 개원 3대사 뭐 이래서 선무의 금강지 불공인데 선무에나 이 사람들을 가고 이 사람 시절에 불공이 최고 위치에 있을 때 불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로를 딱 들고 기도를 쫙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중에 보고가 오는데, 아니 보고가 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향로를 딱 들고 이렇게 축원을 쫙 하면서 진언을 외우면서 기도를 딱 하니까 바람이 불면서 어떤 신들이 쫙 이렇게 신병들이 내려오더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사문천의 아들인 독건인데 명을 받겠습니다. 딱 이래가지고 그럼 가서 걔네를 다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반란이 신묘하게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황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게 이제 감화가 된 거죠. 아, 이 비사문천이 겁나 세구나. 이래서 전국 사찰에 비사문 천왕을 모시는 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이나 이러한 군사시설에서 비사문천을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비사문천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신 같이 여겨진 거야. 승리의 신. 나이키지. 니케.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비사문천왕보다 빠른 전쟁의 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국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잖아. 예전에 밀고 치고 하던 시절에 전쟁의 수호신 이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걸로 추측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추측되는 게 치우입니다. 치우 알죠? 못 들어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가 치우입니다. 붉은 악마 몰라? 붉은 악마? 그 붉은 악마에서 나오는 그게 치우예요. 대가리가 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투구를 썼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머리가 무슨 동으로 되어 있겠어. 그리고 그게 옛날 얘기니까 동으로 됐다라고 나오지. 좀 뒤에 얘기 같으면 뭐 쇠로 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청동기 사회 유풍을 간직한 어떤 신화 계열이에요. 전설적이에요. 치우가 비사문촌, 불교 시대가 되면서 비사문촌으로 사실은 당나라 때 이렇게 바뀌는, 이제 비사문촌이 군대가 의지하는 그러한 신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사문천 그 다음에 치우는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아. 근데 비사문천은 당나라 때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가 원래 제석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인드라신. 그게 이제 이 금강절을 들고 있는 벼락신. 벼락신. 아무튼 센 놈은 벼락신이에요. 토르도 벼락신. 제우스도 벼락신. 제우스가 아스트라페 가지고 쫙 벼락이 나간다는. 인드라도 벼락신. 그런데 인도가 오래되면서 제석천이 약간 찌그러지고 실무 어떻게 보면 사령관으로서 이 위태천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인도 신화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신들도 유행이 있다니까. 신들도 유행이 있다니까. 지금 삼신할머니 뭐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잖아. 삼신할머니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지, 지금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니까. 나 이게 유행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칸다가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태천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태천 신앙이 중국으로도 넘어와요. 그래서 센 거는 위태천 아니냐? 또 사람들이 또 한 번 바람이 불면 너도 나도. 한때 성철근 스님이 아비라 기도 같은 걸 좀 유행을 시켰고, 예전에 그 일탄 오스님이 모래에다가 광명진원인가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덤에 뿌려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예? 됐어, 그만해.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석용산 스님이 한참 잘 나갈 때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그럼 또 지장보살 춘부다란이를 한다는 또 이렇게 이게 유행이 있어, 유행이. 예, 유행이 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위태천이 이제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하면 비사문천왕도 독존으로 모셔져요. 호탕이나 이런 데서는 독존으로 모셔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비사문천왕이 인도나 간다라 지역에서는 전부 다 왕의 복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귀족 복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비사문천왕이 귀족 복장으로 나오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무장 복장으로 나오거든요. 무관 복장으로. 이건 전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나 인도 문화권 쪽에는 비사문천왕이 천왕이니까, 왕이니까 무관 복장은 없다 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제가 무관 복장 얘기를 찾았지. 그 기록이 나와. 그 대당서역인가 자은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무장형의 비사문천왕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인도에도 있었다. 그 얘기를 썼었는데, 그래서 제석천이 찌그러지면서 위태천이 떡상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 신중탱화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천의 위치가 굉장히 강력해. 그리고 이 벼락 치는 무기도 뺏어갔지. 그래서 제석천의 무기기도 하고, 이 금강저가 위태천의 무기기도 한 거야.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람신 비슷하게 또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수호하고, 가람을 수호하고, 이런 역할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에 관우가 머리를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난가? 이러면서 관우가 떡상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원나라 때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나라 때는 시가 유명하고, 당시라고 하는 거고, 송나라 때는 이게 문학 장르에서 사가 유명해. 사.
그 다음에 원곡이거든요. 원나라 때는 희곡. 그러니까 연극. 연극 같은 게 유행을 해. 그때 연극 대본으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 그때 나오는 게 전부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가 각색돼서 대본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그거 있잖아. 예, 요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만화가 원작인 것도 있고 소설이 원작인 것도 있어요. 잘 나가면 그게 영화로 바뀌잖아. 영화나 드라마가 되잖아.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그 소설이나 만화를 그대로 놓느냐? 아니에요. 감독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똑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빌런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중 있는 놈이 이렇게 완전히 성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아니야, 진짜. 보다 보면 왜 감독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영화에서는 맞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원전하고 얼마나 요게 매치가 되느냐 이런 거를 해놓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책에는 이랬는데 얘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는 것도 역사나 다큐는 자고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가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 구라를 여기다 이제 막 엄청나게 쎄러 박는 거거든. 예.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원재료 맛으로 승부합니다. 뭐 비싼 집 가면 원재료 맛 뭐 이래갖고 뭐 그 원재료 맛 살리고. 그럼 주방장이 뭔 필요하냐? 그냥 풀 뜯어 먹으면 되지. 네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양념 맛으로 먹지. 예, 양념 맛으로 먹지. 자극과 양념. 이게 문화야. 원재료는 원시인 때도 그거 먹었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봐라. 원재료 맛을 살려서 먹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MSG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거든. 그래서 삼국지 연의도 다 내가 얘기했잖아. 다 구라라고. 근데 삼국지에서 최고로 뜨는 게 관우예요. 누가 봐도 관우야. 제일 센 건 여포고, 사실 승리자는 사마이, 조조 뭐 이런 애들인데 실제로 뜬 건 관우야. 얼마나 떴으면 관우가 나중에 관왕이 됐다가 왕으로 자기가 올라갔다가 관제가 돼요. 관우는 황제까지 올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자는 황제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소왕, 문선, 왕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관우는 황제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혈연계통이 아닌 상황에서 황제가 된 유일한 인간이 관우예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혈연계통이 아닌 상태에서 유일하게 왕이 됐던 사람은 김유신입니다. 흥무대왕. 이순신 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후백자남 이렇게 하면 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해 줬던 제갈량 대단한 거 같지? 제갈량은 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공후예요. 공후. 제갈무후 이렇게 나가잖아. 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가 이순신 장군이 제갈량보다 뛰어나다. 이순신은 충공, 제갈량은 제갈무후 이렇게 다 그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왕이 아닌데 왕의 혈족이 아닌데 왕이 된 사람 김유신. 중국에서는 황제 혈족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래야 내가 황제가 기본 배경이 되는 거지. 어떻게 돼? 그런데 올라간 사람이 관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관우가 엄청 떡상했구나. 그래서 이 삼국지가 있고 그때 수호지 있고 서유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저 뭐야? 저 기억이 안 나네. 신들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예.
불교 이야기도 막 섞여 있고 그거 있는데 요즘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는 걸 거예요. 잘 모르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그게 이제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강태공이거든. 강태공. 그러니까 은주혁명기 때 은주혁명기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끝나면 나올 거야. 홍로몽 아니야. 홍로몽 바람 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다 100장면, 120장면으로 나눠져서 나와요. 이게 왜냐면 연극 대본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거고, 그때 관우가 가장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영웅이 필요하고, 그 영웅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었던 게, 그 빌런들도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뭐 주유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해지는 게 빌런이 강해야 영웅이 돋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미 삼국시대 때는 장군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뭐 관우가 화웅의 목을 베고 다 그러면 조조가 난관에 봉착해서 딱 이러고 있을 때 관우에게 부탁을 하니까 관우가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을 때 조조가 그 유명한 얘기잖아. 탁배기를 한 잔 딱 주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가게. 그게 아마 옛날 문화는 맞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약간 얼큰하기도 하고 이제 든든하거든. 그 막걸리 같은 거 농사할 때도 이렇게 먹잖아. 막걸리 끊어. 그 요깃거리가 되잖아. 아주 그 하나 딱 마시고 가게 딱 이러니까 아이 됐습니다. 처리하고 와서 먹겠습니다. 딱 해갖고 나가가지고 한 방에 화웅을 타삭 처리하고 돌아와서 딱 마시면서 아직 술이 식지 않았고. 그 유명한 얘기잖아. 딱 개구라. 지금 전쟁하고 똑같아요. 장군은 참호에 짱 박혀 있고 다 그 앞에 쫄들이 나가서 싸우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중국에는 그렇게 1대1 전투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거는 공자시대. 진시황이 통일할 때만 해도 별로 그거 아닙니다. 이미 그냥 진짜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시절이에요.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자시대 때는 귀족들만 전차 타고 나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공자가 활쏘기하고 전차몰기가 공자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게 귀족들이 전차를 몰고 가서 활을 땡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학당에는 그게 필수 과목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귀족들이 나가 싸우던 시절이 있고, 뒤에 가면 귀족들은 이제 뒤에서 짱 박혀가지고 딱 중군에 딱 있고, 밑에 이제 쫄들만 쫙 나가서 그냥 개떼같이 해가지고 밀고 가던 그런 시절. 관우 살던 시절에는 이미 그런 1대1 싸움은 없어. 하지만 연극 공연으로 올리려면 1대1 싸움을 붙여야 돼요. 거기서 관우가 엄청나게 떡상하고 중국인들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지 같지. 서육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 대목씩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나라 때 그게 유행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그게 더 발전해요. 명나라 때 더 발전해요. 그래서 명나라 때 어떻게 보면 이 삼국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요 다른 거에 비교가 안 돼. 삼국지가 압도적으로 세.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세상에 미친 나라가 있는데 남의 나라 소설책을 전 국민에게 읽게 한 나라가 있다더라. 그것도 부모가 사줘. 삼국지를 뭐 3번을 읽으라는 둥. 야, 남의 나라 소설책을 왜 3번을, 미친놈들 아니요? 그게 이 나라였었어. 그걸 왜 읽어야 돼? 다 구라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적토마를, 이게 다 개구란 게 적토마를 동탁이 타고 있었어요. 그 소설에도 그렇게 나와. 동탁이 타고 있었어. 동탁이 최고 권력자였으니까. 동탁이 여포한테 줘. 이 여포가 제껴지면서 그게 조조한테 간다고. 조조가 선물로 관우한테 줬대. 관우가 죽을 때까지 타. 적토마를. 말은 아무리 강력한 말이라도 몇 년 못 뛰어.
경주마, 최고 경주마, 뭐 몇 번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몇 년이 전성기야. 그 외에는 뭐냐면 평생 그 종마로 뭐만 하다가 가는 거요. 그 한 번 이렇게 해주는데 억 단위가 넘어요. 하룻밤 이렇게 해주는데. 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 딱 몇 년 하고 끝이라니까. 야, 씨, 이게 무슨 뭐 천마냐? 뭐 로봇인 줄 알아? 차보다도 오래 타. 아무리 포르쉐가 잘 나가도 야, 몇십 년을 어떻게 파냐? 그냥 생각을 해봐.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구라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청룡오늘 또 이거 60근 청룡오늘 또 노지심은 100근이잖아. 저 수호지에 나오는 노지심은 100근 그 삼국사 승려거든. 청룡오늘 또 이거 송나라 때 나온 거예요. 관우 때는 이 청룡오늘 또가 없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어. 관우 시절에는 있지도 않던 무기.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청룡오늘도가 100근이, 아니 80근 청룡오늘도 이러는데 80근이잖아. 80근 청룡오늘도 맞잖아. 그러면 68에 48, 한 50km 가까이 나가는 거야. 한 40에서 50km 정도 나가는 거야. 도량형이 그때마다 좀 달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 도량형을 찾아야 돼. 도량형의 기준들이 좀 달라져. 시대마다. 그래서 68에 48 하면 한 40에서 50km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관우 무덤이나 제갈량 사당에 가면 언제나 그 앞에 이렇게 청룡오늘 또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럼 들어보면 이거 쉽지 않아. 쌀 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쌀을 몸무게로 좀 붙일 수 있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서 있는 거라서 이렇게 딱 잡으면 쉽지가 않아. 나도 들어봤잖아 다. 관평이 대부분 잡고 있거나 뭐 이래. 관평이라고 관우 아들도 있어요. 관우가 직접 잘 안 잡아. 그런 데 가면 이제 쪼리 이제 좀 탁 들고 있는 거지. 비서 뭐 이런 거지. 어디 그 하나. 근데 관우가 이거를 들고 말을 타기 위해서는 관우 몸무게가 아무리 안 나가도 100kg 이상은 나가야 돼요. 50kg짜리를 잡으려면. 그리고 이거를 휘두르려면 이렇게 휘둘러서 사람의 이런 게 이제 허리를 자른다는 거거든요. 이 무게하고 이 힘 때문에 사람의 허리도 잘린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이 사람의 몸무게는 100kg 갖고 안 돼요. 이걸 휘둘렀을 때 말에서 떨어진다니까. 밖으로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50kg, 200kg 정도 가까이 나가야 이거를 휘둘러서 이렇게 말 위에서 휘둘릴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로는 그 정도를 태울 수 없습니다. 말 허리 나갑니다. 말이 허리가 나가요. 이해가 됩니까? 다 개구라예요, 이게 지금. 동물이 몇백 킬로를, 요것만 해도 50kg거든? 그럼 내가 100kg만 돼도 150kg야. 관우가 천하장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150kg. 150kg를 싣고 뛸 수 있는 말이 없다니까, 세상에. 예? 없어. 그래서 이게 다 개구라예요. 그런데도 관우는,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본 거지. 다 있어. 그러면서 휘주 상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황산 밑에 그 휘주거든. 그쪽이. 그 휘주 상인들이 어떻게 대상무역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대상무역이 돈 되는 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무협지나 이런 데 뭐 표국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그걸 털어가는 놈들이 있으니까. 돈 되는 걸 갖고 다니는데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어? 예. 그래서 호위무사를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비용 발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덩치가 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돈 될 만한 게 많이 있어. 이 절에. 그러면 경비를 쓰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경비를 안 쓰면 세콤을 쓰겠지. 아니 맞잖아. 세콤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껏 갖고 가봐야 욕받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생각보다 엄마한테 돈이 없었대. 근데 처음 초범이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떨려서 그 돈으로 우황청심을 사 먹었대. 우황청심을 사 먹으니까 한 3,000원 남더라는데. 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10,000원 훔치고 한 7,000원짜리 사 먹고 한 3,000원 남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 이게 마진율도 적고 심리적인 것만 굉장히 크고 이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는 돈 없는 조그만 소규모 상단은 세콤 두기도 어려운 거지. 그럼 뭐 하겠어?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으면 좋겠지. 강력한. 그게 관우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우는 수호신인 겸 또 뭐가 있냐면 수호신도 되고 휘주상인들 때문에 관우가 쫙 퍼지거든. 수호신도 되고 수호자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 돈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새어나가고 벌게 해주는. 야, 이거 엄청난 결합 아니요? 돈도 좋은데 수호해준대. 나쁜 걸로부터 다 막아준대. 그래서 관우 인기가 명나라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록이 있죠. 우리나라의 기록이 있죠. 임진왜란 때 들어왔는데 그 임진왜란 때 이여송 이여백 부대가 들어오잖아. 수십만.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세계 역사상 없을 중국력. 그 만력제가 그 개또라이거든. 중국 전체 500명 황제들을 다 나열을 해도 암군 중에 진짜 원투에 꼽히는 그 또라이거든요. 재위, 그런 놈은 재위가 아니라 좀 짧아야 되는데 또 재위가 되게 길어요. 근데 한 30년 동안 결제를 안 해, 이 사람이. 그냥 놀아. 그래갖고 나라가 끝나는 거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조선은 도와. 이 사람이. 그게 꿈에 나타났대잖아. 관우하고 장비래.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관우하고 장비인가 관우하고 유비인가 뭐 이래. 그래갖고 그게 한 명은 자기고 한 명은 조선 선조야. 근데 둘 다 무능으로서 보면 진짜 최강인데 그래서 의형제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꿈에 나왔대. 꿈에. 그게 조선의 역사를 바꿔. 그놈이 안 도와주고 조선이 망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 뒤에 역사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미친놈이 다 계속 헛짓하다가 또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의 그 진짜 힘든 몇백 년이 더 갔지. 그리고 결국 일본에 끝났지. 아, 이게 뭔가 싶은. 근데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관우를 전쟁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이여송 이여백 부대가 관우를 모시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조선에도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관우 사당을 지어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서울의 동묘입니다. 동묘. 서울에 가면 파고다공원, 탑골공원 아시죠? 원각사지가 있었던 원각사지 10층석 탑 파고다공원.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동묘. 이게 영감님들의 3대 성지입니다. 가면 영감님들 진짜 바글바글해요. 이게 할배들 무슨 진짜 많아. 가봐. 내 말이 만나트리나 가봐. 진짜 많아. 근데 그 동묘가 관우사당이고 거기가 선조가 절을 했던 관우사당이에요. 왜 절을 하냐면 관우는 이미 황제야. 그래서 중국 쪽에서 명나라 쪽에서 뭘 요구했냐면 조선의 군사들도 관우를 모셔야 된다. 관우를 모시고 관우를 신앙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대전회의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조선왕조실록에 뭐가 나오냐면 그게 이항복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우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얘기는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관우를 모셔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사기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관우는 지 몸도 보존하지 못한 놈인데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목이 잘려서. 그래서 관우무덤은 두 개가 있어요. 몸무덤, 목무덤. 중국에 두 개가 있어. 자기 몸도 보존하지 못했고 국가도 보존하지 못했는데 관우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관우를 모신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영험한 놈이면 살아 생전에 뭘 했겠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조선 선비들의 꿍시렁거림이었고 실제로 작업은 다 했죠. 명나라에서 요청하면 예 이러고 해서 또 다 해줬죠. 뒤에서는 또 뒷담화는 더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 그 스토리가 나중에 영화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은마는 오지 않는다. 그 임진왜란 때 이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있었는데 관우가 은색말, 흰 말이겠지. 흰 빛이 나는 말이겠지. 은색말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100만 대 흰 말을 타고 와가지고 관우의 그림자가 싹 비친 뒤에 승리했다. 이런 썰이 있어. 그래서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게 그 은마는 오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건 없었다는 거지. 그 구라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그게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은마는 오지 않는다. 그게 약간 좀 야리한 얘기인데, 그 전쟁의 아픔, 그 다음에 그 여성이 겪어야 되는 뭐 그러니까 슬픔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였어. 그 연원이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우가 중국에서 떡상을 하고 돈신과 수호신의 역할을 다 다지게 되니까 그게 불교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지키는 신이 가람신이 관우야. 이 미친놈들. 이게 뭔가 싶지. 예. 그런데 한 번만 돌이켜보면 우리도 산신이 있죠. 산신이 있죠. 약간 계열은 다르지만 우리도 산신이 그래서 외부 용역으로 들어와서 절을 지키는 세콤 역할을 하는 게 관우입니다. 인기에 밀려서 먹힌 거지. 먹힌 거지. 그래서 이 관우. 그래서 이 관우를 모셔놓으면 나쁜 게 사라지고 돈이 들어온다더라.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관우를 모셔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보. 이게 검결이라 그래서 사된 것들을 물리치고 탁 이렇게 하고 이거 칼로 배는 북이. 그래서 내가 이 관우를 사다 놓고 설명을 한번, 이 관우가 되게 이뻐요. 원래 이런 식 관우들밖에 없었는데 이 신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자기로 이렇게 되게 이뻐. 그래서 사다 놨더니 누가 훔쳐갔죠. 그래서 훔쳐갔다고 뭐라고 했더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훔쳐간 게 아니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훔쳐갔죠. 훔쳐갔죠. 내가 본 세월도 있고 이 청룡오늘도가 여기 용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북극성, 아니 북두칠성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한쪽에는 원래 북두칠성 딱 그려야 돼. 요 둘 다 용인가? 여기도 둘 다 용이네. 그리고 관우는 보통 이렇게 수염해가지고 그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관우가 공부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관우는 또 이렇게 책을 탁.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국지 조조가 아니고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건 장비입니다. 네, 장비입니다. 그리고 관우는 유비보다 한 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관우는 살인자였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서 동생이 되는 거예요. 좀 나쁜 놈이야. 원래는. 원래 역사는. 좀 그런데 운이 좋아서 최고의 영웅. 어떻게 보면 삼국지가 만들어낸 최고의 영웅. 이 관우죠. 내가
우리 광부살 본날도 오래되고, 그래서 특별히 안 해? 안 해? 아니? 안 해? 싫은 말어라. 이거 누가 하셔? 이거 얼마나, 이거 한정템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건데 내가 딱 나왔길래 한 두어 개 있길래 내가 버떡 샀는데 이 됐다 좋은 건데 싫은 말어라. 나 같으면 자존심 내세우기보다 이거 어디서 구하도 못한다. 본인은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훔쳐간 거야. 훔쳐간 걸. 주장을 내가 아깝다. 그러고 주지 말아시지요.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아유. 가져가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러 가셨죠. 아까워. 좋은 관우인데. 그래 어차피인데요. 훔쳐가라고? 훔쳐가라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상 관우 이야기. 그것도 사실 제가 축약한 거예요. 이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사실 여기 얽혀 있는 진기묘묘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상 마치고, 다음에.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